오늘 정말 특별한 그림 한 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이 비단 위에는요, 그냥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꿈과 예술,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아주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.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걸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장대한 풍경 어떠세요? 정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. 여긴 실제 장소가 아닙니다. 한 왕자가 꾼 꿈을 그대로 비단 위에 옮겨놓은 거라고 해요. 아니 도대체 어떤 꿈이었길래 이렇게 생생하게 그림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? 이 그림이 탄생하기까지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. 한 명은 바로 꿈을 꾼 사람,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꿈을 그려낸 사람이죠. 꿈의 주인은 바로 안평대군이었습니다. 어느 날 정말 환상적인 꿈을 꾼 거예요. 그래서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막 설명하면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한 거죠. 근데 생각해보세요. 말로만 들은 꿈을 붓으로 그려낸다? 이거 거의 불가능한 미션 아니었을까요?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화가 안견이 이 복잡하고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일이었대요. 3일. 이게 말이 되나요? 하지만 한 학자는 여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. 사흘 만에 그릴 수 있는 건 겉으로 보이는 형상뿐이다. 그 꿈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쌓여온 것이라고요. 그러니까 3일은 그냥 붓을 움직인 시간일 뿐, 이 꿈의 진짜 역사는 훨씬 더 길었다는 뜻이죠. 아, 여기서부터 이 그림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싶더라고요. 자, 이제 시간은 그림이 완성된 어느 조용한 밤으로 흘러갑니다. 안평대군이 학자이자 시인인 송척원을 불러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꿈이 대체 뭘 의미하는 것 같냐고 묻습니다. 그 당시에 이상향,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 대한 유명한 고전이 하나 있었어요. 바로 도화원기라는 이야기인데요. 한 어부가 복사꽃 핀 시냇물을 따라가다가 정말 우연히 낙원에 발견했다. 뭐 이런 내용이에요. 다들 안평대군의 꿈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죠. 바로 그때 시인 송척원이 딱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게 핵심을 꿰뚫어요. 하지만 대군께서는 먼저 산을 넘으셨습니다. 라고요. 어부처럼 그냥 물길 따라 우연히 간 게 아니라는 거죠. 먼저 저 험한 산을 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어부의 낙원이 우연한 발견이었다면 안평대군의 꿈속 이상향은 의지를 가지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도달한 곳이라는 겁니다. 길을 찾은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다 알고 있던 그 길을 걸어간 것뿐이라는 거죠.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. 그럼 이제 이 시인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도 직접 그림 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? 이 그림은 크게 현실과 꿈 두 개의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림의 왼쪽을 한번 보세요. 어둡고 좀 기괴하기까지 한 이 험준한 산들. 이게 바로 현실 세계를 상징합니다. 안평대군이 꿈속 낙원에 가기 전에 먼저 넘어야만 했던 고난, 번뇌 같은 것들이죠. 그리고 이 험한 산을 딱 지나면 갑자기 이렇게 평화로운 낙원이 펼쳐집니다. 그런데 시인 송척아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해요. 바로 저기 보이는 집들이에요. 저건 신선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이거든요. 이곳은 그냥 신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이상향이라는 해석을 내놓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그림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가 나옵니다. 이 그림의 진짜 주제는 신비로운 신선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현실 속의 인간이 그토록 닿고 싶어하는 궁극의 평화, 그 고요함 자체를 그린 것이라는 거죠. 정말 멋진 해석 아닌가요? 여기서 해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시인 송척원은 그림 분석을 딱 마치더니 갑자기 시선을 자기 자신,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관찰자에게로 돌립니다. 그는 이렇게 말해요. 자기는 명예를 쫓는 세속적인 사람이라서 저 꿈속으로 감히 들어갈 수는 없다. 그래서 자기는 그림 밖에서 그저 보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선언합니다. 이상을 동경하지만 현실에 발딛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솔직한 고백인 셈이죠. 시인이 떠나고 나서 안평대군이 혼잣말처럼 읊조립니다. 보는 사람으로 남는 것도 하나의 자리인가? 와, 이 마지막 질문이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. 결국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거 아닐까요? 여러분은 꿈을 향해 직접 저 험한 산을 넘는 사람인가요? 아니면 그 꿈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인가요?